좋아요, 구독.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좀 유망하게 바라봐야겠죠? 삼성 SDI가 역대 최고 실적 맞는데 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치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은 좋았어요. 네. 그런데 유럽에 대한 배터리 공급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삼성 SDI 경우는 아직 제가 실적 리뷰를 못 봤지만 네. 지금 스텔란티스 향, 미국 향은 조금 부진했고 유럽 향은 비교적 더 견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이 배터리에 대한 구현 방식이 좀 달라요. 배터리가 뭐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삼성 SDI의 경우에 원통형이 좀 주력이다 보니까 여기에 탑재될 수 있는 차량의 판매율이 좀 감소되면 당연히 실적 영향이 있죠. 네. 그런데 P5라고 불리우는 독일에 들어가는 BMW에 장착되고 있는 고사양 이 배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3분기부터 4분기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좀 공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같은 배터리셀 3사 안에서에 대한 캐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지만 네. 실적적인 기여도나 현재에 대한 어떤 영업 수익에 대한 관점에 봤을 때는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배터리셀 3사 중에서 1월 달에 제일 많이 빠진 게 네. 삼성 SDI입니다. 오. 지난주 기준에선 마이너스 27%. 왜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 그 단순하게 이게 어닝 네. 쇼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만 좀 반영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수급을 좀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터리셀 3사가 동일하게 빠지는 거 오케이. 네. SK 이노베이션은 20%가 안 빠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4%가 빠졌는데 네. 삼성 SDI는 27%가 빠져요. 왜 혼자 그렇게 독보적으로 그렇죠. 빠지는 거죠? 네. 이 종목만 더 빠진다는 것은 수급상에서 배터리셀 3사가 다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네. 삼성 SDI가 특화돼서 더 빠지네. 그런데 추가될 수 있는 악재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 실적 우려감뿐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대 낙폭. 그럼 배터리셀 3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삼성 SDI가 그래도 SK 이노베이션보다 낫겠지라는 네.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살만하잖아요. 어. 그래서 신저가에 매수를 했더니 주가가 양일간 반등을 해서 한 8%대 수익을 네. 냈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차트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0.92%.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RSI 지표로 가서 우리가 과매도권이라고 불리우는 30p 미만은 네. 여기서 매도가 좀 과하다. 음. 근데 지금 과매도권 진입이 1월 26일에 있었고 신저가 부근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3거래를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오히려 상승 추이도 좀 더 빠르다는 것은 수급상의 왜곡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면 같은 낙폭과대 종목 안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나와주면 더 많이 상승한다. 이런 원리를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차 전지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좀 받았던 종목군들인데 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물을 타다가도 지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래도 반등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네. 텐데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작년에 하면은 네. 뭐만 떠오르죠? 양극재, 음. 에코프로비엠의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2차 전지 산업이 정말 커진다. 그래서 주가는 양극 소재사만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왜곡 현상이 좀 있었는데 배터리셀 3사가 그만큼은 안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가장 큰 수혜가 전기차가 많이 시장에 풀리면 네.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는 배터리셀 3사가 가장 크게 외형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극 소재사 배터리의 원가가 가장 높은 양극 소재사가 아이러니하게 주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더 컸다. 즉 증시의 왜곡 현상이 작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업종이 안 좋았다가 아니라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저도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왜곡을 좀 줄이자. 그래서 양극 소재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셀 3사에 대해서 낙폭과대 구간에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네. 덜 상승폭이 좀 덜했던 뭐 음극재라든가 동박 소재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관건은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네. 추세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4분기에 많이 반영돼서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봤을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뭐지?
재고라는 거는 원재료죠.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지니까 작년에 양극소재사가 비싼 가격에 많이 확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80%가 빠져서 지금 이 리튬이 20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80%가 재고 자산이 평가 손실을 해보니까 그만큼 80%가 감소돼 800만 원을 손실로 잡는 것이죠. 이 손실 부분이 자산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양극재 판가가 3분기에도 떨어지고 4분기에도 떨어지다 보니까 비싸게 사온 리튬을 갖고 만들어서 싸게 파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죠. 네. 그런데 공급량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분기까지 이 영향 때문에 양극소재사가 어닝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2월 네. 7일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까지는 양극소재사의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배터리셀의 경우에는 오늘로서 바닥은 좀 확인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배터리셀 3사를 우리가 좀 포트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양극소재사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그 구간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은 사실 오른다는 기대가 그다지 크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네. 걸까요? 리튬이 지금 지난해 최고가가 키로당 네. 135위안, 지금은 86.5위안인가 그 정도 좀 떨어졌는데 80%가 좀 감소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그래서 뭐 70위안이 가고 50위안이 간다고 하면은 어닝 쇼크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86.5위안 찍고 난 이후 현재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리튬 가격이 일단 바닥은 찍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한다면 리튬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리튬 가격이 빠져서 영향이 있다 이 부분보다는 공급사에 대한 이슈는 언제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156위안 뭐 200위안 이렇게 갈 리는 없겠지만 저는 양극소재가 지금 86.5위안까지 좀 하락을 했고 일단 100위안을 좀 안착을 한다고 보면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뭐 25% 정도의 영업이익의 신장 효과, 즉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기여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는 그래도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 트리가 좀 나와주면 여기서 가격을 좀 찍고 양극소재사가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을 이끌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좀 베이스는 배터리셀 3사. 그 중에서는 삼성 SDI가 저는 최선호픽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양극소재사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피처의 뭐 LNF가 있는데 양사에 대해서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 영향을 가장 받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가도 지금 덜 빠졌고 아, 같은 소재사에 비해서 포스코피처엠이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익률에 대한 개선 관점에서 앞으로 승부처는 포스코피처엠이 좀 더 우위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여기서 양극소재사의 가장 핵심인 리튬이라는 그러니까 젤런 리튬을 자체적으로 좀 조달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원가 경쟁력 관점에서는 포스코피처엠. 그렇지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에코프로비엠. 왜냐하면 대장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사실 이번에 실적도 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양극재 주들을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 좀 많이 달라질까요? 지금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2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졌고 지금 LNF가 먼저 실적 발표를 네. 했고 포스코피처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 2차전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에서 지난주에는 배터리셀 3사가 양극소재사보다 더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는 양극소재사가 그 괴류를 더 역전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의 2월 7일 실적 발표가 네. 굉장히 좀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잠깐 좀 보도록 하면요. 자 잠깐 여기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2.64포인트, 뭐 에코프로가 0.1%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지금 포스코피처엠이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좀 있냐면 일단 매를 먼저 맞은 쪽은 조금 안정화되는 거. 네. 매를 아직 안 맞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네. 긴장을 해야 되고. 불확실성 그렇죠. 때문이네요. 투자 심리가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네. 저는
실적 영향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10% 깬다 이건 없다. 지금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는 투자 심리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당장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낳는 꼴. 그래서 수급적인 왜곡이 좀 나타내주고 여기서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하방 경직성이 크다면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낙폭에 모아갈 수 있는 구간. 근데 이제 보유자라면은 좀 쉽지는 않죠. 네. 보유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중을 보면 10% 20% 보유하신 분들이 없어요. 네. 거의 뭐 50%에서 거의 뭐 몰빵이라고 하죠.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답답한데 이게 제가 좀 방송에서도 좀 많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다소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네. 100년 있다가 그렇죠. 그 시세에 올라오면 어떡하냐. 다음 세대 물려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전문가도 하면 안 되죠. 네. 뭐 100년 기다릴 건 뭐 그런 말은 아무나 제 하시면 안 세대에서 돼요. 수익 나야죠. 네, 그래서 저는 자 2025년도라는 네. 것은 제가 이 시점을 좀 명기한 이유는 자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딱 놓고 봅시다. 10대 중에 지금 고속도로에 몇 대의 전기차가 보이죠? 한 대에서 한 2대 보이나요? 요즘 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비율을 따져보면 20%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10%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양산 비율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내연차 안 만들고 전기차로만 깔 거야. 네. 전기차로만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한다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충전 시설, 그다음에 주차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네. 전기차에 대한 이 배터리 효율, 주행 거리에 대한 이슈, 이 부분,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이게 우리가 뭐 요즘은 뭐 급속 충전이라는 시스템도 있지만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 저는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중국처럼 배터리가 앞으로는 주유소에 가면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그런 서비스로 조금 더 간결해지고 간소화되는 어떤 시대도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의 기술이 고도화가 선제되어야 되고 지금은 2차 전지 안에서에 대한 전해액 배터리에 대한 폭발 위험성, 그다음에 뭐 혹한의 이 연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단점들을 극복해야 되는 숙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이 2027년도에 내연차 양산을 중단한다. 뭐 미국이 2026년도, 한국도 현대차가 2026년도에는 전기차를 이제 만들겠다. 이제 내연차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라는 거는 뭐 2023년도에 반영 효과라는 기대감 좀 너무 단기에 좀 컸다는 것이고 네. 2025년도라는 것은 미국의 신설 증설 효과로 인해서 캐파가 구축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기간에서 우리는 뭐가 됐죠? 전기차 인프라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안에서도 주차 면적의 뭐 일부분을 뭐 내년까지는 20% 이상을 전기차 충전 시설 둬야 된다. 네. 뭐 그런 공고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긴 호흡이 1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2, 3년 안에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기반에 대해서도 계속 이 전기차의 공급이 늘어난다. 이 부분을 주시해 보면 여기서 일시적인 우리가 업황 우려 반도체가 다시금 반등 나왔던 시점이 2년 걸렸어요. 최근에 어떤 추이를 네. 봤을 때 전기차도 바닥 확인 이후에 횡보하고 나서 2년 안에 반등 트리가 좀 있다면 그건 단순하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구축 이후에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공급하는 그 시점이 분명 온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네. 그런 어떤 반등 트리거가 있을 것이고 2025년도부터는 성장성 하에서의 어떤 수익이 개선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